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출발된 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3위로 내려앉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특별히 주식시장에서도 비중이 상당한 현대차 주가가 어제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밑거리 하나 없었고요. 기관도 팔았고 외국인은 기관의 2배 넘게 이 종목을 던졌는데 기관 가운데서도 연기금의 매도가 현대차에 많이 몰린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엔저 우려 그리고 글로벌리 수출이 내수까지 포함해 모두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었는데 일단 엔저 우려는 오늘은 조금 수그러들 것 같죠? 간밤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물가가 6개월 만에 플러스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요. 어제 엔저가 상대적인 달러 강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국면은 일단 숨을 한 템포 정도는 돌릴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 집계가 나왔는데 주요 메이저 업체 가운데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매출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판매 부진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녹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현대차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대형주 특별히 주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 기초자산으로 잡혀있는 연계 상품에 대한 수급 고임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오늘 마스크 관련주뿐만 아니라 관련 백신주들도 얼마나 움직일지 이 재료는 오늘까지 여전히 득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초가 예상 시초가도 지금 2,070선 정도로 추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시겠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석 연구원님께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네, 앞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코스피 무조건 피하라라는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 공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수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점이 다 와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일간 더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피 종목 추가적인 하락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관의 매도 공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번갈아 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되기까지 8거래일 남았습니다. 8거래일 남았는데 쿼드러플 리싱데이까지 겹쳐서 하방 압력 가중될 것 같고요. 네. 반드시 물량 축소하는 전략으로 개장 전 포인트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낫겠다 전략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시장은 다른 변수들보다는 메르스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크죠. 그래서 유일한 재료예요. 네, 따라붙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관망적인 자세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장은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주는 믿기 힘든 급락, 거의 폭락세를 보였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는데 어제 코스피는 거의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2,070선에 머물렀는데 과연 오늘 아침 시가에서 일단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낙폭 자체는 코스닥 쪽에서 덩달아 밀리면서 더 크게 나온 바 있는데요. 수급과 개장가 그리고 업종별 흐름 차례차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 개장가 짚어주시죠. 반등 나오나요? 네, 현재 지금 개장가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개인은 지금 아직 거래소에서 매수 우이고 역시 기관 역시 매도 출발을 했었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소폭 하락을 해서 출발했었고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지금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적고요. 281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한 50여 개 적고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로 340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80여 개 정도 작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출발, 현물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고요. 기관은 역시 거래소에서 약간 소폭이나마 현물과 선물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현대차는 어제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2%가량 추가로 하락하면서 13만 5천 원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주의 모습도 살펴드릴 텐데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곧바로 코스피가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등 어제 종가 부근 정도에서 양시장 개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더 양쪽 다 많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최근 들어 어제 자동차의 부진은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 메르스 관련해서 바이오, 제약 이쪽만 어제 급성을 부렸었는데 오늘도 그런 패턴 이어지고 있는지요? 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는 조금은 상호 다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래 시장이 좀 급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업종들로 본다면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삼성 SDI가 이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철강 업종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자동차 3인방 주가와 이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쌍용차, 기아차 초반에 약간의 약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지금은 점차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5월 달에 그 판매 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엔저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사실 지금 자동차 업체들 너무 쌉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느 정도 담아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에 대한 이런 악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메르스 피해주로서 이제 구분됐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여행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초반에는 좀 다소 좀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어제 전일이었죠. 유가의 반등, 그리고 이게 바로 에너지 화학업종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 오늘 역시 이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중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증권주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일단 따라붙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조금씩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 관련주들이 백신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상한가, 무더기 상한가 진입을 했었고 이어서 US케어 관련주들이 또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US케어 업종이 같이 올라갔던 이유 자체로 본다면 지금 병원 쪽에서 이제 감염된 환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원격 진료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민성정보하고 비트컴퓨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상한가 진입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어제 만약에 접근을 같이 상한가 부분에 접근을 했다가는 이렇게 이제 한번 큰 손실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안에서 이제 흐름들 살펴본다면 화장품주들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르스 피해주로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으로 한번 밀렸고 그다음에 지금은 추가적인 지금 적정 주가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업종 안에서 본다면 메르스 관련주들이었죠.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베, CTC 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이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 진입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요 관전 포인트가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그런 구간 안에서 일시적인 한번 흔들림 자체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 시에는 수익 실현,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관련해서는 지금 확진 환자가 5명 더 추가돼서 모두 30명으로 지금 드러났죠. 3차 감염자도 1명 더 추가돼서 3명, 사망된 현재 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저희가 봤으니까요. 수급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특징주 코너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어제 외국인이 기관 따라 같이 파는 듯 했다가 막판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했었었는데 어제 진짜 기관 무섭게 팔더라고요. 네. 오늘 수급은 어떤지요? 예, 현재 지금 양시장에서 현물 같은 경우에 기관은 아직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네. 선물에서는 이제 선물 매도를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 대해서 현재 이렇다 할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물 쪽에서 123억 정도 그 매수 우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초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양쪽에 대한 변동성 축소 전략. 그래서 오늘 장은 현재에서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현재까지의 그 포지션 구축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수급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전에 코스닥이 막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코스닥의 이런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닥을 상당히 좋게 보시는 김영석 연구원님 사실 출연하실 때마다 좋았다가 김영석 연구원님 오시는 날엔 또 좀 안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 1% 넘게 하락하거든요. 코스피 괜찮은데. 네. 제가 항상 그 수요일 날만 출연할 때쯤 되면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700선 지금 연속적으로 깨지고 있는데요. 네. 전일 그 테마주 관련돼 갖고 바이오 업종들서부터 해갖고 투심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700선 깨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전일 역시 그 720선을 3번이나 터치를 하고 나서 무너지는 모습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조정 현재까지 21선에 걸쳐 있는 오늘 금일 포인트에서 21선에서 이 지지선을 받고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웰크론이 급락하는 걸로 봐서 네. 이 메르스 관련해서 바짝 올랐던 종목들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어제 전일 테마주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과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덩달아서 이제 다른 의약업, 제약업, 바이오주까지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투심이 영향을 줘서 같이 동반적인 매도가 이끌어지면서 700선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6월달 들어서자마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연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했던 코스닥이 오늘 시작한 지 5분, 8분 지나면서 지금 700선이 막 깨지고 있습니다. 낙폭은 더 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 바짝 올랐었던 백신주들의 급락도 보이지만 마스크 관련주들요. 엔터주들이 어제 사실 엔터주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살짝 저도 들었었는데 오늘 급하게 매물이 엔터주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급락이 독특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잠시 코스닥 급락 원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까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출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엔저 때문에 진짜 자동차주 피해는 어마어마했었잖아요. KB 외환 선물로 가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우려했던 엔저 부분은 상대적인 달러화 강세 때문이었었는데 이 달러화가 유로화 강세로 약간 강세가 주춤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10전이 하락한 1108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0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유로 달러의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유로 달러는 1.1193달러까지 상승하는 초강세를 보이는데요. 유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은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요.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이 작년 동기 대비 0.3% 상승한 반면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과 공장 주문은 예상치 대비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양국 간의 주요 지표가 서로 대비된 점 역시 유로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독일 국제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미 국제수익률의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유로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게 하는 주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로달러 급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는 달러 엔에게 역시 최근 급등분에 대해 차익을 실현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는데요. 어제 저녁 한때 123.74엔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엔을 가까이 추정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07원 8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달러원은 1112원 정확선 돌파가 일시적인 돌파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1100원에서 1112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거래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원의 주변 변수들을 보면 유로달러의 경우 1.12달러대에 안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달러 엔의 경우 뉴욕 외환시장에서 124엔대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124엔대를 중심으로 한 레벨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달러원이 현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만큼 이제는 이 결과를 관망하는 심리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5월 ADP 민간부문 고용이나 5월 서비스업 지표와 같은 월간 고용지표의 선행 지표들의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2원에서 1113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원은 오늘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때문에 같이 좀 연동되면서 밀리고 있긴 한데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1112원 넘기고 나서 곧바로 1130원 코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달러원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달러원 출발 상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도 돌발 종목인데요. 돌발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이 6월 3일 수요일 개장한 지 10분이 채 안 돼서 결국 700선을 붕괴시켰습니다. 3번 이상 고점을 뚫으려고 했었는데 천정이 막히자 결국 지하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700선 붕괴 중심에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공포는 여전한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애초부터 했었던 진원생명과학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역시 진단키트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서 상한가 연일 쳤었는데 역시 하한가입니다. 엔터주 안 좋고요. 화장품주도 같이 급락합니다. 뭐 우수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자, 코스닥 좋게 보셨기 때문에 김영석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네, 현재 지금 아까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약업종들 마이너스 3% 이상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성장 부분들 마이너스 2.8%, 기타 제조 부분들 마이너스 3%. 그 상위 업종들 자체 종목군을 보게 되면 네. 아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그 신용과 관련된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상위 업종군들을 지켜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곧 있으면 이제 저 8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가격 제한폭 확대 정도 8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물량이 그 차익 실현 물량과 동시에 투매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700선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밑거리 없이 계속 지금 업종 자체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진정시키기까지는 조금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현재 제약업종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 진원생명과학 이런 부분들 투매 대장주 역할로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전 업종에 대해서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으로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연속적인 3번 720선의 고점을 3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네. 큰 장대 음봉 2개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조금만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긴 장대 음봉이 지금 2번이나 뜬 코스닥 아직 전저점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게 보시나요? 현재 지금 조정 상태에서는 크게 큰 자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잠시의 조정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일단 투심이 어느 정도 급락이 되면 저점 매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역시 황민영 멘토님께도 여쭤보겠는데요. 황민영 멘토님보다는 워낙 코스닥 쪽을 좋게 보셔서 저희가 김영석 연구원님께 좀 많이 질문을 드렸네요. 네, 저는 이제 제 시각은 그 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 투매라고 해도 저는 사실 조금 찝찝한 거는 코스닥이 그래도 유일하게 어떤 재료를 붙여서든 간에 주도주가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관련주들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제 백신 관련주들. 네, 화장품. 네,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조금 끌어올렸던 그런 주요 업종, 제약이나 바이오, 그 다음에 좀 최근 들어서는 메르스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건 상한가 제도 변동폭 자체가
이제 30%로 확대가 된다면 그쪽에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코스닥 시장 비중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그 종목 비중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뭐 흔들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메르스 관련주들이 그리고 제약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몰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일시적인 한 번의 그 차익 실현 매물로 끝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동안 팔지 않고 버텼던 그런 물량들 역시도 한 번에 또 쏟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 쪽보다는요, 코스닥 시장을 이제 밀렸을 때 좀 담는다.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서 오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145억 원 정도의 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13억 원 정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만큼 네.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네. 안정적인 그 투자처로서 지금 뭐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 쪽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는 1.8% 거의 2% 추가로 하락하면서 13만 6천 원을 찍으며 일단 반등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돌발 종목 저희가 백신주로 일단은 처음에 전해드렸네요. 코스닥 700 붕괴의 주인공은 오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바짝 올랐던 메르스 관련된 백신주였습니다. 오늘 무더기 하한가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700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자, 우리 김영권님한테 자동차주를 좀 여쭤봐도 좋을까 싶은데 사실 이미 지난주에 이 시간에 현대차는 16만 원대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반등을 못해요. 그래도 이제 유일한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질수록 가격 매력은 점점 더 부각된다는 건데 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제 조금 진정되면 사도 되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더 크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16만 원대에서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늘고 있다. 이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기아차라든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현재 수급 자체들도 현재 그 자동차 관련주들 큰 테마를 봤을 때는 엔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가격적인 뭐 메리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엔저라는 이 추세 자체를 돌릴 만큼의 그 자동차 업종을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들은 이 가격 메리트,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똑같은 얘기 역시 황민희 멘토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차 급락이 뭐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요. 네, 자동차 업체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10% 정도 때까지 이제 밀렸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네. 쌍용차하고 기아차 역시 같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 자동차 업체들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적인 그런 이제 물량들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공매도가 이뤄지고 나서는 결국은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공매도가 다 성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뭐 리스크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요,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크게 올리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현재 매수 관점은 조금은 연기를 하시고 만약에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결국은 현대차하고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그리고 나머지 부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전환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나중에 추후에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성향인지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장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 투자 호흡에 따라 자동차주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앞서서 조금 위험하다 의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자동차주 보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자, 이번에
이번에는 거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곧바로 순서를 좀 조정해서 유가 오늘 최고치 찍었잖아요. WTI가 뭐 61불 다시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정유화학주가 참 그나마 대형주 중에 대견하다. 쓰담쓰담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오늘도 오르고. 네,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건 과거죠. 과거에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유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빠졌을 때하고 지금 현재 유가의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도 유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됐을 때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한다라는 거의 이제 관점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교를 해드렸던 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유가 하락 이후 어느 정도 횡보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결국은 유가는 올라갔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흐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 결국은 유가라는 것 자체가 자원,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그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잠깐 본다면요. 업종별로 본다면 정유주들 3인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GS 그리고 SOE 정유업체 3인방과 그리고 화학업체들까지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유업체 3인방 중에서는 제가 이제 유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SOE의 실적 개선 회복 속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회계 처리 방식 자체가 선입 선출 방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할 때 가장 크게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종목은 SOE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잠깐 메르스 관련해서 벗어나서 잠시 후에 다시 메르스 관련주로 돌아올 겁니다. 안철수 테마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선언하셨죠? 상한가에 안내 포함해서 다물 멀티미디어 써니전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테마를 놓칠 수는 없겠네요. 네. 현재 그 대선 테마 관련된 테마주 항상 보면 이때쯤 되면 늘 돌아가는 테마주인데요. 네. 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직전 고점에 있던 매물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아무래도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는 출마군들에 대한 우리 사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던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 오래 못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추격 매수보다는 뇌동 매매보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테마주 종류 중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메르스 관련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수혜주도 얘기를 할 거고 피해주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관련해서 백신 없다라는 분석 속에 사실 처음부터 백신 없다 그랬는데 백신주들은 일단 일제히 하한가로 크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좀 오르는 쪽은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일단 휴교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확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 첨단 러닝 등 온라인 교육주가 또 수혜주로 부각되네요. 네, 디지털 대성하고 첨단 러닝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지원 관련주들 사실상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쪽에서 네. 이런 디지털 쪽으로 옮겨간다. 매수가 이제 그게 반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나왔었는데 외출 안 하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최대로 터지면서 아래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큰 매출이나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그런 이제 충격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기대감이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역시 이거 단기적인 메르스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심권에 두고선 보시는 면이 좋아 보입니다. 예, 역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위험하고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백신주의 일찍 하한가로 돌변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역시 같은 관점에서 매출하지 않고 진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수혜주로서 삼성 테크윈을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황민희 멘토님. 예, 그 이유는요?
너무 이제 빠르게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네. 실제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요. 네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세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은 없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대장주로서 그다음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를 연구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네. 예전에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가 바이러스가 오히려 퍼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해외 쪽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는 또 유일한 업체가 또 진원생명과학이에요. 그럼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더기로 그냥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도 그동안 이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될 때, 우리가 이제 입속에서 예를 들어서 침으로 전이가 된다. 네. 우리가 지금 침을 뱉지는 않지 않습니까? 침을 뱉으면서 사람들한테. 네, 기침 같은 거 좀 조심해야 그런 것처럼 이제 되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환자가 마스크를 쓰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의사들이 쓰는 N95 마스크 없어서 지금.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니까 또 팔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오늘도 사실은 백신은 없지만 마스크는 팔린다라는 관점에서 보여드렸듯이 50KM은 아직은 견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생필품 쪽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많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서 본다면 생필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과거에도 이제 사스라는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테마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에볼라에 대한 어떤 네. 테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지나가면서 그때 밀렸던 종목들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차례 꺾인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난다면 결국은 그동안 메르스 관련주들 오히려 이제 그 메르스의 피해주들의 주가 하락이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여행주들도 일단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피해주 가운데 어느 섹터를 조금은 좋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 사실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꼭 피해주로서 주가가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또 하락을 돌려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차라리 이제 파라다이스처럼 일단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무리하게 또 밀렸던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HLB하고 보혜양조를 좀 볼까 합니다. HLB가 바이오 자회사 임상 1상 결과 발표 소식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거의 신고가, 오늘 오르는 제약주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보혜양조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에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그런 단가의 주식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또 주류 업계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대표이사의 주식 매도 소식이 또 전량 관련해서 있어서요. HLB하고 보혜양조 잠깐 볼까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전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견조하게 지금 5일선 유지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처분했다는 건 굉장히 악재죠. 그 최고점이 이제 1930원을 찍고선 지금 1500원대 아래 꼬리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 지금 대표이사가 전량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종목들 일찌감치 같이 탈출하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예. 자, 그래요. 보혜양조 얘기 그리고 HLB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도 밑꼬리 길게 달고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CNK 엔터 이쪽도 안 좋고, 초록뱀도 오늘 급락을 했었었고, 엔터주가 오늘 사실 로엔이 아이유하고 재계약했다는 소식 외에는 별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빅뱅도 컴백했고, 그 업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아무래도 메르스에 대한 어떤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류에 대한 어떤 이제 메르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크게 퍼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발생이 된 적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쉽게 잡았던 그런 이제 바이러스균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이제 꼽힐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도
엔화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 엔저에 대한 피해주로서 엔터주가 많이 부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감들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쪽에서에 대한 어떤 이제 한류 열풍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한류 열풍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인식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엔터주들도 같이 관련해서 피해주로서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엔터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또 뭐 홈쇼핑주도 오른데요. 이유인즉슨 이제는 짐작이 가시죠? 메르스 때문에 외출을 안 해서 집에서 상품을 사건, 집에서 공부를 하건, 집에서 진료를 받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하나에 묶여서 원격 관련된 홈테마 뭐 이런 게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도 다시 좀 좋아졌네요. 약간 투매가 나타났다가 진정 국면. 코스피는 2080 되찾으면서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도 다시금 700선은 챙겼습니다. 낙폭 1% 넘게 1% 중반까지 벌어졌다가 30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서 703.67 낙폭은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와, 이러니까 이제 이 장이 힘든 건데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어제 그제 오늘 6월달 들어 딱 3일만 잘라봐도 오늘 아침까지 엄청납니다. 이 장에서 견뎌야 되기도 하고 또 적당히는 손실을 봐도 팔아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관의 매도 공세 역시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코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 모두 동시만기인데요. 현재 기관의 합성 포지션을 보면 기관과 투신권의 합성 포지션을 보면 2100선을 넘어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선을 넘어가더라도 이익이 축소되는 범위고 2060선 언더로 내려가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이 다 수익권 구간이지만 기관이나 투신권은 2100선이 넘어가면 합성 포지션을 추정치를 보면 2100선에서는 그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 자체가 다 중립 포지션이에요. 네. 어느 포지션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기꺼이 장을 떠받드거나 아니면 장을 같이 더 밀어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도를 더 늘려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마침 뭐 이제 최종 거래일까지는 아직 8거래일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남아있어서 포지션을 재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그 3개월 동안 쌓아왔던 그 포지션 자체를 8일 만에 꺾기라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는 이번 만기까지는 최소 코스피 종목을 좀 피해가라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네. 코스닥은 이제 아까 좀 개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네. 플러스 돌아섰는데 조정이 올 때마다 코스닥은 이제 아직 주도주 이 대형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코스닥 번갈아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코스닥 중심의 의학 바이오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그 관점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메르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 2003년도 3월 2분기에 사스가 홍콩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2.98% 정도 경제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낮아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곧바로 3%포인트 이상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일단 동시만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장은 크게 못 갈 구조다. 뭐 외국인은 좀 팔짱 끼면서 일어나 저러나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은 많이 매도를 해야 자신들이 지금 합성 선물 포지션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얘기였는데요. 이번에는 황민용 멘토님의 전략 들어보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라는 건 주가가 이제 사실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 접근을 하시면 이제 좋을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뭐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지금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다 빠지는 건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이제 투자 팁으로 제가 한번 드렸던 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단순 이유 때문에 빠졌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제약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사건이 이제 연루가 되면은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이제 단순한 악재,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분명히 매수 접근으로 분명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 안에서 종목들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제 주식을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지수에 대한 너무 걱정보다는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개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두 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메르스는 결국 관련해서 지나가니까 그 여파로 쓸렸을 때 혹시 싸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것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때에 불과하다 조금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있고 사태가 심각한 건 맞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관점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황민영 멘토님 인사 나누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장 마감 무렵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장 대응하는 방법 좀 같이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요청에 힘입어서 제가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까지 1시간 정도씩 제가 마감 이후에 어느 정도의 코멘트와 그리고 다음 장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네.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니까 그 자리에 오시면 참여하신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장 종료 이후 3시 매일 방송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브레인 멘토스 이광모 멘토님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공개 방송 오늘 마감이 끝나고도 진행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80부근까지 다시금 반등하고요. 오늘 급하게 밀렸었던 코스닥도 다시금 700선을 회복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머,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30분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 제약 바이오주는 아마 달리는 말도 좀 쉬는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쉬었다 갈 것 같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요, 메르츠 정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로 일단 장소를 옮기셨는데요. 메르스 테마주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부양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금통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겸 팀장님은요, 이번 주에 그리스 사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메르스 리스크의 변동성이 커질 텐데 매도 관점 현금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여전히 유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달리는 말도 쉬었다 갈 듯하다라고 메모 남겨주신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때 아닌 돌발악재, 메르스, 그리고 어제 엔저로 인한 자동차주의 급락. 우리 시장은 정말 참 운도 없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악재가 겹쳤다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메르스 관련해서 오늘 백신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참 속된 말로 가지가지한다 싶은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때 아닌 메르스의 N하고 원엔달러는 7년 3개월 내 최저치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평온한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 자, 이런 변동성을 우리는 또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 메르스 관련해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 또 그동안에 피해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화장품주들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냉탕 온탕을 참 리듬에 맞춰서 옮겨 다니는 게 쉽지는 않은 만큼 그런 종목을 좀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만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좀 어제 상한가 쳤던 녹십자를 비롯해서 기타 제약주들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오늘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가로 갑자기 뭐 몇 초 만에 하한가를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기본적인 본질 가치 자체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업사이클, 업사이드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구간으로 좀 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리듯이 지금 원엔 환율이 7년 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만큼 어제 현대차가 10%의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투심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엔 환율의 하락세는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그동안에 뭐 사실 뭐 아베 총리 뭐 욕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욕할 건 욕할 거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최경환 부총리도 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뭐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증권주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주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 뭐 부품주라든지 수출 관련 종목도 좀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693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1차 지지 라인을 693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2차 지지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675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단기적으로 하락했는데 잘 잡아서 단기 급등을 맛보신 분들은 차익 실현도 좀 해가면서 현금 비중 30에서 50% 항상 유지하시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변동성을 활용하기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나 어려운 개인들이 지금 뭐 손실은 이곳저곳 포트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안전하다 했었던 내수주도 메르스 확산되면서 스크래치가 유코 관련주까지 났으니까 말 다 했죠. 엔저 때문에 또 뭐 수출주, 대형주는 뭐 워낙 안 가고 있었는데 더 타격이 지금 커진 상황이고 어느 쪽이 좀 안전한 쪽입니까?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제약 쪽을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신약 개발이라던가 그 무턱대고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미국 임상학회 그 ASCO의 결과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 딱 3개가 언급됐더라고요.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중해제약 그리고 대화제약 뭐 이 정도. 뭐 바이오주들은 그럼 왜 언급이 안 됐냐? 바이오주들은 뭐 제약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것뿐이고요. 바이오주들 종목 중에서도 좀 그동안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대차가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월 22일부터 대차가 급증하고 있고 대차 잔고 53만 주 정도 금액으로 한 3억 2,700만 원 정도가 어제까지 이제 대차 잔고 물론 이게 다 공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 좀 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해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 살 것이 없어 고민이시라면 제약주 가운데 좀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들, 대차 잔고가 높지 않은 종목 가운데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로 한약품, JW 중해제약 그리고 대화제약 얘기 살짝 남겨주셨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80을 되찾고 코스닥도 급하게 밀렸다가 700선은 되찾아서 그냥 정말 뻔뻔하게 어제 종가보다 더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표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코스피도 오늘 곧바로 반등할 줄 알았는데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보다 변동성은 덜했는데 선물종 수급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56억 순매도, 외국인 319억 순매수, 기관 16억 순매수입니다. 선물 수급 보면 개인 759계약 순매수, 외국인 508계약 순매도, 기관 198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3,536계약 순매수, 풋옵션 18,733계약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4,085계약 순매도, 풋옵션 1,274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옵션 물량 콜옵션 8,449계약 순매도,
풋옵션 21,61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8, 상승 2차 저항선이 260, 하단 1차 지지선이 25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장개시 이후에 잠시 상승 모습을 보인 이후 내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이 좀 굉장히 위험한 장세에 좀 와 있는데, 오늘은 오전에 하단 1차 지지선이 255를 하락 돌파하면 굉장히 좀 큰 하락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255 가격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한 지지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무너져도 내일이면 바로 좀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장중에 특히 오전 장중에 하락 지지선 255 가격이 돌파가 되면 뚜렷한 지지 가격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하락 돌파된 가격을 회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큰 방향성은 계속 매도 방향인데, 하락폭이 255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중에 좀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도 기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는 어제와 좀 같은 시장 양상이고, 수급적으로도 좀 기관과 외국인이 뚜렷한 매수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는 한 올라오는 가격은 계속 좀 내려칠 가격 폭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계속 257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격이 257 위로 올라오면 매도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하락을 하더라도 255에서 한번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전에 255 가격이 뚫리게 되면 하방으로 굉장히 250까지 좀 멀리 지지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 굉장히 좀 세게 하방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올라오는 이 가격들은 하방 255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격, 하방 지지선이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하락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기다리셨다가 257 혹은 위로 올라오시면 좀 매도로 잡고 수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56.70인데 257 오면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했습니다. 하락시키기 위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전장에 오늘 255 깨지면 더 빠르게 거세게 아래쪽이 열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 특별히 개장한 지 한 10분, 20분 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제는 엔저로 자동차 얘기가 많았다면 오늘은 메르스가 단연 중심에 섰습니다. 메르스 관련한 백신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700선을 크게 붕괴시켰었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요. 오늘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메르스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많이 밀렸던 종목 가운데 주가 회복이 가능한,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괜히 메르스랑 엮여서 많이 밀린 그런 종목들 저희가 우선을 엄선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살 거 없나, 메르스가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도 특별히 이쪽에서 힌트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시 증시 탑5 시간에서 공개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